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장에서 최근 인기 있다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최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파도라는 회사하고요. 그리고 회사의 의사결정 기관인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상장한 회사고요. 이틀 연속 하루는 하한가, 이튿날도 뭐 거의 하한가에 가까운 그런 주가 하락이 있었고, 사람들이 장난 삼아서 파도 파도 끝이 없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회사의 문제가 뭐냐면요. 첫 페이지 좀 보여주세요. 예. 예, 최근에 상장을 했고요. 8월 7일에 상장을 했으니까 한 석 달쯤 됐네요. 음, 그리고 상장 어, 당시에 재무제표는 2분기까지의 재무제표로 상장을 했고, 이번에 상장을 한 후에 최초로 나온 실적 3분기 보고서가 나왔는데, 3분기 7, 8, 9 석 달 동안 3억 매출을 했습니다. 매출액 3억, 영업이익은 150억 가량 손실.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상장할 때부터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장 신청을 하면, 성행 신청, 적격서 보고서를 내면, 이게 지금 직전 연도 지정감사 받은 재무제표, 그리고 향후 매출 추정 계획치를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최소한 1, 2년. 근데 거래소는 그걸 받아보고, 반년 정도는 그 심사라는 걸로 기다려요.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감사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3월 달에 신청을 하면 향후 계획을 쓰면 최소한 그 신청한 연도에 반기 보고서, 반기 전에 신청을 했으면 반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가 나온 것과 상장 신청을 했을 때의 예측치와 비교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비슷해져야 승인을 떨어뜨려 주거든요. 파도도 그렇게 진행을 한 것 같은데 매출 3억이면은 많이 심각하네요. 이거 원래 그 전년도의 매출이 원래 작았나요? 이번 3분기에 매출이 3억, 작년 3분기에 매출액이 140억 정도, 그리고 3분기까지 누계가 330억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180억이고요. 영업이익은 올해는 148억 손실, 작년에는 약 10억가량 손실, 그리고 순이익 단으로 가게 되면 올해는 143억 손실, 작년에는 435억 손실, 이렇게 되어 있고, 작년에 누적으로 단기 순 손실이 2,300억입니다. 이게 파도 같은 경우에 전환사채 같은 게 있어가지고 파생 상품 손실이 잡힌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고요. 오늘 보여드리는 자료는 증권 신고서에 있는 내용인데, 지난 3개년간 요약 재무제표를 이렇게 상장을 할 때 제출했습니다.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정보 같은 경우에는 증권 신고서에 있던 내용입니다.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 2020년도에 7억, 2021년도에 3천만 원. 여기 좀 이상하죠? 그리고 2022년도에 80억, 그리고 이번 1분기에 2억 가까이가 매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최근에 매출 안 좋지만 2024년부터 좋아질 거다, 그리고 기대를 한다, 이렇게 제출을 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추정 손익계산서가 나오는데, 2023년도에 갑자기 1200억, 24년도에 3700억, 25년도에 6200억을 매출을 하겠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100억, 900억, 1800억, 이렇게 예상을 한다라고 제시를 했고, 이걸로 상장을 했습니다. 이게 물론 추정이기 때문에 맞다 안 맞다고 할 수는 없고, 회사는 이렇게 본다,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금감원이나 거래소에서도 이런 추정 손익 계산서 실적에 대해서 가지고 와라, 기재를 해라, 그리고 투자자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지, 이 수치에 대해서 실제로 검증한다 내지는 이거 맞다 아니다 판단해주진 않는다라는 게 금감원과 거래소의 입장입니다. 우선 23년도에 영업이익이 1억 원 정도, 1억 1,1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했던 거네요. 상장하는 네. 첫 해년도, 상장하는 첫 네. 해년도에 흑자 전환될 것이다.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도. 근데 네. 해봤더니 이렇게 되진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 증권신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렇게 실적이 안 좋지만 우리는 앞으로 좋아질 거고,
다만 제일 밑에 단락 보게 되면 볼드체 굵게 표시해 놓은 제일 마지막 부분 있죠. 투자자께서는 투자 판단 시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감소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인건면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 알고 투자해라 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회사가 뭐 잘못을 했다라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봐보시면요. 더 명확하게 적어놨습니다. 2020년도에 순손실 800억, 21년도에 450억, 2022년도에 2,300억 가량의 순손실이 발생했다. 매출액이 증가했지만 손실이 커졌고, 상환 전환 우선주와 전환사채를 평가를 하다 보니까 회사의 가치는 높아지고 전환하면서 얻게 되는 이익이 커지다 보니 이걸 손실로 잡아서 그런 거다. 그래서 평가 손실로 잡은 거다. 라고 명확하게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선 친절하게도 각 항목별로, 그러니까 그 회차별로 발행해 놓은 전환사채와 상환전환 우선주에 대해서 얼마가 평가 손실이 나 있는지에 대해서 기재를 해놨고요. 이걸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평가 당시의 회사 가치이기 때문에 받아간 사람들은 대박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상환우선주는 상법상 배당 가능 이익이 없으면 영원히 상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투자자한테 실치를 꼬드길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상환 전환 우선주면 회사가 상장이 안 되면 상환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멘트를 하는데 상장이 안 될 정도로 어려워진 회사면 상환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이거 받아간 사람들은 대박이 났겠네.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받아간 사람 대박이 났고, 상장할 때도 밸류에이션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되게 비싸게 밸류에이션 해가지고 많이 받아가는 거 아니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받아간 사람도 대박이 난 건 맞는 것 같습니다.